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 시간인데요. 이제부터는 중앙대학교 남영준 교수님의 진행으로 발제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간담회가 이제 원활히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좀 무리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국정보화진흥원 강동석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장님께서 주제를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이용 현황, 현장 대응, 분쟁 조정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현황입니다.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게 할 경우에 대부분 공공데이터 포털과 통합콜센터 1566-0025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이용 실적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포털을 통한 월 평균 데이터셋 다운로드는 작년에 342건에서 올해 3,402건으로 약 890% 정도 증가를 하였고, 오픈 API 경우에도 작년에 817건에서 올해는 1,802건으로 약 12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콜센터 상담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월 평균 한 6배에서 7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볼 때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민간의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장에서 느낀 어떤 민간의 애로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 대응반을 지난 4월 달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애로사항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해결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이용약관 등과 같이 어떤 제도적인 그런 애로사항,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또한 아직까지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이 좀 낮다든가 표준화가 되고 있지 않아서 민간에서 가져갔을 때 바로 상업적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공공데이터 제공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센터를 운영한 지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현장의 대응, 분쟁 조정을 통해서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건수 중심의 이런 개방이 아니고 어떤 효과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지금은 여기 모이신 여러 기업 대표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세션으로 각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텍의 박승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셋 지원처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사이트를 찾아가서 또 거기서 엑셀을 다운받아서 저희 데이터 모델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부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 같이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이런 어떤 데이터셋 엑셀 부분보다는 어떤 오픈 API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화를 해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를 찾다 보면 데이터 양이 좀 많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성 데이터라고 판단돼서 들어가다 보면은 데이터량이 왜 이렇게 적지? 연간 데이터 아니면 몇십 년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랑 몇십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고요. 이런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논의가 돼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농식품부 가지고 간담회 할 때 농업 데이터하고 합쳐서 뭐가 있을까를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아시는 분들, 농업 관련되신 분들이 기후가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농업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냐는 문의를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농림식품부 간담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상청도 한번 들어가고 오기도 하고 했는데, 농림식품부는 많이 좀 준비를 하시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간담회는 많이 가서 좀 내용은 많이 알겠고요. 그리고 기상청 쪽은 기상청 사이트에도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어떤 실시간적인 데이터보다는 농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기후 예보 데이터 이런 걸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농작물을 파종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아직 그 부분은 기상청에서 좀 준비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약간 문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대충 세 개의 그 건의가 있었는데 앞에 두 개는 일단 뭐 안전행정부나 아니면 정부 차원이라든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데이터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질적인 문제 앞에서 양적으로 최소한의 그 어떤 양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양이 돼야 데이터 가치를 갖는 거니까 데이터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안전행정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용 활성화 포럼단 차원에서 그 대응을 하겠고요. 세 번째 거에 대해서는 이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이제 기상청에 관련된 것으로 기상청의 이제 장기 기후 예보 데이터 등을 좀 기상청에서 원활히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은 임여사무가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되십니다. 네,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기후 예보라 하면 이렇게 1개월 전망, 3개월 전망 이렇게 예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이거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에도 그 PDF 형태로 자료가 올라가 있고 원래 자료가 PDF 형태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보문이 하면 너무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하여튼 그 최종 예보문 자체가 PDF 형태로밖에 안 나오는 시스템 구조더라고요. 저 현재로서는 이 형태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는 드리고 있지만 이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꾸기에는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활용하실 수 있으신 방법은 그 최종 통보문, 최종 예보문이 아니라 이 예보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래서 수치 예보 결과문은 이제 그 어떤 수치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는 지금 실시간 제공이 있지는 않은데 이제 필요하셔서 저희 쪽에 뭐 개발 요청을 하시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 분야랑 이제 뭐 융합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청에서도 뭐 기상 자료랑 타 분야 자료랑 융복합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추진하겠다고 내세우고 작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 농업 분야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농업 분야 쪽에서는 장기예보 모델이 필요한데 현재 기상청에서 만들고 있는 그 시공간의 그 단위보다 훨씬 더 상세한 필지 단위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12km 곱하기 12km 이렇게 형태로 자료가 나가는데 뭐 농업에서는 더 필지 단위로 몇백 미터 단위로 그렇게 좀 상세한 단위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시범 과제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장 서비스 수준 없지만 시범 과제 끝나고 내년 뭐 그 이후에 되면은 좀 더 상세한 장기예보 자료를 좀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질의자로 되어 있으신 분이 우리 모두 컴퍼니 강순환 대표님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강 대표님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의 오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쪽도 약간의 그 비슷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 주차장이다 보니까 현재 많은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공영 주차장 정보만 공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간 주차장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가 민간 정보이기 때문에 공공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이 좀 어렵다는 말씀. 근데 사실 주차 정보라는 거를 할 때 보면은 공영 주차장 정보 갖고는 충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민간 주차장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 공공기관밖에 없다 보니까 그 민간 주차장의 정보 공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정보이다 보니까 요금이라든지 운영 시간을 민간인들이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오류가 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데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쪽 민간 정보도 오류가 있더라도 민간 정보라도 공개가 필요하고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좀 공개가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간하고 갖고 있는 정보를 융합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나 민간 데이터, 민간 주차장까지 개방하는 분들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지난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갖고 있는 데이터와 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표준화나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들을 좀 재가공해서 구축해가는 방안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실무위원회가 개최됐었는데요. 신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도 표준화에 대한 기본 계획들이 좀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걸 심의해서 아마 이제 시행하게 될 텐데요. 그 취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제 다른 데이터 기준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들을 좀 표준을 좀 잡아서 해야 데이터에 활용하기 좋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꺼려하는 건 분명히 저희도 함께 인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좀 노력을 해서 개방을 했을 때 훨씬 더 오류가 된 데이터들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뭔가 좀 가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창이 된다라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포털 쪽에서 지금 공개하고 계시는 그런 데이터들의 기관을 보면요, 빠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기업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미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공공성 데이터를 저희가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곳이 대부분 이제 무슨 공사 뭐 이런 곳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의 지금 데이터들은 지금 이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려운 부분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공공 데이터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거는 뭐 무료를 기본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공공성 데이터들은 다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기관마다 그 데이터의 성격마다 다르게 지금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기업이 작냐 크냐에 따라 또 다르게 매기기도 하고요. 그럼 저희가 좀 잡다가 조금 퍼지기 시작하면 돈을 더 요구하시는 이런 일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앱을 만든다든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너무 리스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좀 바랍니다. 이 3.0의 정신이 중앙부처가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좀 그걸 이어받아서 가는 것 같고 또 공공기관까지 전파되는 데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정부에서도 데이터 개방하는 것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평가에 아주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개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나서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까지 이어진 데 부분에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책이나 그런 어떤 평가 체계를 갖춰서 공공기관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그런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센터에도 있으니까 저희 뭐 같이 가서 그런 분쟁이나 아니면 사전 조정 절차를 거쳐서라도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뭐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어떤 재금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사례가 있듯이 앞으로 그런 케이스별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좀 더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진국 사례를 좀 보니까 선진국들에 대해서도 복잡한 과금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안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원칙에서 보면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실제적인 비용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데이터법에서는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법으로 이제 기상산업법이라든지 뭐 개별 특허법 쪽에서 관련된 법칙에 별도로 있으면서는 그동안에 이제 각기 다른 요금체를 가져왔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위원회를 통해서 연구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우리나라 각 국내에서도 과금되고 있는 요금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적정 수준의 기준이 뭔지를 한번 제시하는 수준의 그 결과를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공공 데이터의 제공 개방에 있어서는
필요한 실비 정도 아니면 무료를 기본적으로 하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이게 좀 인식도 좀 확산되고 있으니 좀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명확한 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주식회사 버드뷰의 이웅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장품에 들어가는 전 성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도와 피부 타입별 정보 그리고 기능성 성분에 대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모바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서비스를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서 공공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소비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와 저희가 운영할 때 느꼈었던 애로 사항들을 한 3가지 정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는 각 화장품의 전성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는 기재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브랜드들만 이제 성분을 기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불편을 못 느끼면서 이제 편하게 이제 그분들께서 자의적으로 기재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성분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남기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 소비자분들께서 성분에 대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많은 요청사항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계시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현재 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느리게 축적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외국의 화장품에 대한 법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외국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성분들에 대한 안전도 정보들을 굉장히 쉽게 소비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료실을 통해서 편하게 이제 얻으실 수 있게끔 온라인에다가 많이 기재를 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화장품 성분에 대한 안전도 정보가 것들이 식약처를 이제 주도로 해서 쭉 데이터화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제공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성분 데이터 자체를 식약처에다가 넘기시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저희한테 문의를 직접 주신 적도 있으세요. 이제 화장품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어떻게 그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시느냐. 근데 사실 저희는 식약처 분들한테 더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모인다면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모인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 요청을 드립니다.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일반 화장품인 경우에는 굉장히 제품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원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거나 하는 그런 성분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이렇게 촉진하기 위해서 따로 성분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성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성분을 전부 다 제출을 하도록 법제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규제에 해당이 돼서 특별히 국내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고, 또 그 새로운 규제를 만들므로 해서 화장품 산업 발전에 좀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외국 화장품에서는 성분 안전도를 이렇게 등급을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리스트 경우를 가지고 성분 자체가 인체에 해가 있거나 많이 사용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못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EU나 미국, 일본 등에서 그러니까 그 제품의 안전 기준 등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화장품 회사의 발전이라든가 민간 산업 발전에 좀 유해할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선진국에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식약처에서는 새로운 화장품에 대해서 발생되는 원료 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의 원료 물질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은 우리 오픈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협의를 하시면은 언제든지 쓸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성분 관련 제공에서 이제 우리 식약처에서 이 내용을 정보를 가지고 있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세 번째 의견인데, 이것은 첫 번째 의견하고 좀 일치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런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최우선을 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그 제품에 대한 원료랄까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사실 크게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상의 성분 표시 관련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정보 제공 표시 방법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이 공정거래위원회 법이 있는데 거기에 제공 보시에 보면은 그 주요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성분은 아니지만 주요 성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내용에 있어서 더 보완을 해야 된다거나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같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강제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판매자가 화장지 포장지에 이렇게 기재를 하듯이 온라인상에서도 실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화면상에 표시를 해달라는 의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크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좀 저희가 정해진 시간대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질문을 이제 조정해서 다 답변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마지노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데이터 엑셀 형식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관별 요구사항이 어떤 데는 API로, 어떤 데는 RSS로, 어떤 데는 엑셀로 다 요구사항이 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요. 그걸 가능한 한 이용자 맞춤, 이게 정보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모든 거를 맞추기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차관님 말씀 나눠 주시죠. 예, 여러 기업 대표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이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형식 원하는 형식에 의해서 제공받기를 이제 원하는 건데, 우리 이제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이제 제대로 이제 충분히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가 있는데 또 이걸 또 제공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오늘 논의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 각 부처에서 답변하는 사항들은 틀림없이 이행이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 현장 대응반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대응반에 넘겨서 거기서 직접 또 현장에서 좀 해당 기업의 에러를 좀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그런 사항들은 자세히 기록이 돼서 계속 이렇게 좀 챙겨지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아주 충분히 오늘 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그 토론 진행에 힘써주신 우리 중앙대학교 남영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수고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데이터 열린 현장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